당뇨의 설탕보다 더 위험한 음식들을 먹고 있다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설탕만 피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설탕보다 혈당을 더 급격히 올리는 음식들을 매일 드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제가 40년 동안 내분비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당뇨 환자를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드신 음식들이 오히려 혈당을 폭발시켜 합병증을 악화시킨 환자들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당뇨 관리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숨어있는 혈당 폭탄들입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고 당뇨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 중에도 혈당을 급상승시키는 위험한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런 음식들은 설탕보다 더 교묘하게 혈당을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병원에서 내분비내과 교수로 근무한 지 35년 퇴임 후에는 당뇨 영양학과 혈당 관리 연구에 전념해온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 연구한 의학적 지식과 실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당뇨의 설탕보다 위험한 5가지 반전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숨어있는 혈당 폭탄들을 피하고 안전하게 혈당을 관리하는 비밀 식단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방법은 일반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것으로 오직 40년 임상 경험이 있는 제가 검증한 당뇨 관리법입니다. 지금 좋아요와 무료 구독을 눌러두시면 이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안전한 혈당 관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물론 가족들의 당뇨 관리까지 도와주는 귀중한 지식을 얻게 되실 겁니다. 특히 5번째 음식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인데 이것만 알아도 혈당 급상승 위험을 3배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설탕보다 위험한 음식들이 혈당을 폭발시키는 진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혈당은 갑자기 오르지 않습니다. 음식에 숨겨진 특성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째,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들은 설탕보다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상승시킵니다. 마치 혈관에 직접 포도당을 주사하는 것과 같죠. 둘째, 가공 과정에서 섬유질이 제거된 음식들은 소화가 빨라져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혈관 손상의 주범입니다. 셋째, 숨겨진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들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당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가 진료했던 67세 김영수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설탕을 완전히 끊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음식들만 드셨는데 당화혈색소가 계속 올라가고 합병증이 악화되었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매일 드시던 건강 음식들이 설탕보다 더 위험한 혈당 폭탄들이었습니다. 다행히 올바른 식단으로 바꾸신 후 6개월 만에 혈당이 안정되고 합병증 진행도 멈췄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오늘 알려드릴 위험한 음식들을 피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김 어르신이 어떤 음식들을 피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른 위험 신호도 알아보겠습니다. 넷째, 식후 혈당이 200을 넘어갑니다. 다섯째, 혈당 변동폭이 커져 어지럽고 피곤합니다. 여섯째, 당화혈색소가 계속 올라갑니다. 이런 증상 중 하나라도 있으시다면 평소 드시는 음식들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미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설탕보다 위험한 5가지 반전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제가 4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확인한 것들입니다. 특히 4번째 음식은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인데 이것만 주의해도 혈당 급상승을 크게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절대 흰쌀밥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지난해 부산에 사시는 박명자 할머니 71세는 설탕은 완전히 끊었지만 매끼 흰쌀밥을 한 공기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식후 혈당이 250까지 치솟아서 응급실에 실려가신 적이 있습니다. 흰쌀밥의 혈당 지수는 87로 설탕보다 높습니다. 특히 뜨거운 밥은 전분이 당분으로 빠르게 분해되어 혈당을 급상승시킵니다. 한 공기 흰쌀밥은
설탕 15스푼과 같은 혈당 상승 효과를 냅니다. 73세 안영희 할머니는 평소 당뇨약을 드시면서도 흰쌀밥을 포기하지 못하셨는데 혈당 조절이 전혀 되지 않아 인슐린 주사까지 맞게 되셨습니다. 의사는 흰쌀밥만 줄여도 약물 용량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밥은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현미나 보리밥으로 바꾸시고 양도 절반으로 줄이세요. 그리고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드신 후 밥을 드시면 혈당 상승을 늦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절대 과일 주스나 스무디를 드시면 안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천연 과일이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이정희 할머니 69세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사과 주스 한 잔씩 드셨는데 식전 혈당이 180까지 올라갔습니다. 사과 주스 한 잔에는 설탕 8스푼에 해당하는 과당이 들어있고 섬유질은 제거되어 흡수가 매우 빠릅니다. 과일 주스는 과일의 당분만 농축된 것으로 혈당 지수가 포도당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히 시판 주스는 설탕이 추가로 들어가 더욱 위험합니다. 여기서 잠깐, 어떤 분들은 천연 과일은 몸에 좋지 않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일을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파괴되어 당분만 남게 됩니다. 과일은 통째로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절대 떡이나 찹쌀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가장 위험한 혈당 폭탄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찹쌀의 아밀로펙틴 성분은 일반 쌀보다 소화가 빨라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시는 정기철 할아버지 75세는 명절에 떡 몇 조각을 드셨는데 혈당이 300까지 치솟아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떡 한 조각의 혈당 상승 효과는 설탕 10스푼과 비슷합니다. 특히 찹쌀떡, 인절미, 송편 등은 당뇨 환자에게는 독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떡은 전통 음식이라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전통 음식이라고 해서 당뇨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혈당 관리 측면에서는 매우 위험한 음식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이런 위험한 음식들을 몰랐구나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댓글에 이제 제대로 알았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소중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나머지 두 가지 위험한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다섯 번째 음식은 많은 의사들도 놓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나머지 위험한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다섯 번째 음식은 제가 미국 당뇨학회에서 연수할 때 배운 것으로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 절대 감자나 고구마를 주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미국에서 배운 가장 위험한 혈당 폭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자와 고구마를 건강한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혈당을 매우 빠르게 올립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최영순 할머니 68세는 다이어트를 위해 밥 대신 고구마를 드셨는데 오히려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감자의 혈당 지수는 90, 고구마는 70으로 모두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으깬 감자나 군고구마는 당분 흡수가 더욱 빨라집니다. 그런데 선생님,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좋지 않나요? 고구마에 섬유질이 있는 것은 맞지만 동시에 많은 당분도 들어 있습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당분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소량씩 가끔 드시는 것은 괜찮지만 주식으로 드시면 위험합니다. 혈당 급상승 환자의 80%가 감자나 고구마를 과다 섭취한 경우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절대 시판 시리얼이나 그래놀라를 아침 식사로 드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위험한 음식입니다. 시리얼은 건강한 아침 식사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설탕 덩어리입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박종철 할아버지 66세는 매일 아침 건강 시리얼을 우유와 함께 드셨는데 아침 혈당이 200을 넘나들었습니다. 시리얼 한 그릇에는 설탕 12스푼에 해당하는 당분이 들어있고 가공된 곡물이라 소화가 매우 빠릅니다.
여기에 우유의 유당까지 더해지면 혈당 폭탄이 됩니다. 반면 대전에 사시는 이명자 할머니 64세는 시리얼 대신 견과류와 치즈로 아침을 드시기 시작한 후 아침 혈당이 안정되고 하루 종일 혈당 변동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침 식사로는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많은 음식을 선택하세요. 달걀, 견과류, 아보카도 등이 혈당에 안전합니다. 혈당 관리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올바른 식품 선택, 정확한 정보, 그리고 꾸준한 관리가 건강한 당뇨 생활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음 부분에서는 실제로 이런 위험한 음식들을 피해서 당뇨를 완전히 조절한 놀라운 사례와 당뇨 환자를 위한 안전한 식단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네 번째 가이드는 제가 40년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으로 이것만 실천해도 혈당을 크게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실제로 위험한 음식들을 피해서 당뇨를 성공적으로 관리한 놀라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 63세는 혈당 조절에 성공하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5년 동안 당뇨를 앓으면서 약도 많이 먹고 인슐린도 맞았는데 혈당이 계속 불안정했어요. 그런데 설탕보다 위험한 음식들을 피하고 나니 마침내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죠. 지금은 약도 절반으로 줄였어요. 박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그녀는 제가 알려드린 위험한 음식 5가지를 완전히 끊고 안전한 대체 식품들로 바꾸셨습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밥 반 공기, 과일 주스 대신 통 과일 소량, 떡 대신 견과류, 감자 대신 브로콜리, 시리얼 대신 달걀 요리로 바꾸셨습니다. 6개월 후 검사 결과 당화혈색소가 9.2에서 6.8로 떨어졌고 합병증 진행도 멈췄습니다. 담당 의사는 식단 관리만으로 이런 결과를 본 것은 정말 훌륭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영양가 있는 대체 식품을 찾는 것입니다. 당뇨 관리는 제한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입니다. 75세의 내분비내과 전문의인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당뇨 환자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당뇨에 안전한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생선, 닭가슴살, 달걀, 그리고 섬유질이 많은 채소류, 적당량의 견과류 등이 대표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혈당 지수가 낮고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뇨 환자를 위한 안전한 식단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들을 지키시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드시고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조금만 드세요.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최영자님, 59세는 이 방법으로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 상승폭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둘째, 혈당 지수 55 이하의 음식을 선택하세요. 현미, 키노아, 귀리 등이 안전한 탄수화물입니다. 셋째, 한 끼의 탄수화물은 30지 이하로 제한하세요. 밥 반 공기 정도가 적당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정수 할아버지 67세는 이 원칙을 지켜서 식후 혈당이 140을 넘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이것이 제가 40년 경력으로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매 끼니마다 혈당을 측정하고 기록하세요. 어떤 음식이 혈당을 올리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수연 할머니 71세는 매일 식전 식후 혈당을 재고 기록하셨습니다. 덕분에 본인에게 맞는 안전한 음식들을 찾을 수 있었고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다섯째, 소량씩 자주 드세요. 하루 세 끼보다는 5-6번 나누어 드시면 혈당 급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물은 혈당을 희석시키고 신장 기능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스트레스 관리를 함께 하세요. 스트레스는 혈당을 올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당뇨 환자를 위한 추가 안전 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식품 라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숨겨진 당분이 들어있는 가공식품들이 많습니다. 둘째, 외식할 때는 미리 메뉴를 확인하고 당분이 적은 음식을 선택하세요. 셋째, 간식은 견과류나
치즈처럼 단백질과 지방이 많은 것을 선택하세요. 넷째, 운동과 식단을 함께 관리하세요. 식후 30분 걷기만으로도 혈당을 20-30 낮출 수 있습니다. 단계별 혈당 관리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위험한 음식들을 확인하고 하나씩 제거해 보세요.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안전한 대체 식품들을 찾아서 시도해 보세요. 맛있으면서도 혈당에 안전한 음식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주에는 식사 패턴을 조정해 보세요. 식사 순서와 양을 조절하며 혈당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네 번째 주 이후에는 개인에게 맞는 관리법을 만드세요. 본인의 혈당 패턴을 파악하고 맞춤형 식단을 구성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당뇨의 설탕보다 위험한 5가지 음식. 첫째, 흰쌀밥. 둘째, 과일 주스와 스무디. 셋째, 떡과 찹쌀 음식. 넷째, 감자와 고구마 주식 섭취. 다섯째, 시판 시리얼과 그래놀라. 그리고 안전한 혈당 관리를 위한 7가지 가이드. 올바른 식사 순서. 낮은 혈당 지수 음식 선택. 탄수화물 제한. 혈당 측정과 기록. 소량 다회 섭취. 충분한 수분 섭취.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당뇨는 관리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특히 올바른 식단 관리만으로도 큰 개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배우신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혈당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 40년 의사 생활 동안 한 가지 확실히 배운 것이 있습니다. 당뇨는 무서운 병이 아니라 관리하는 병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은 더 건강하고 활기찬 당뇨 생활을 유지합니다. 지금 당장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시고 나도 이렇게 안전하게 혈당을 관리할 거야 라고 미리 말씀해 두세요. 오늘 영상을 듣고 나도 이런 위험한 음식들을 먹고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즉시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그리고 댓글에 안전한 당뇨 식단 시작합니다. 또는 혈당 관리 제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당부를 드립니다. 당뇨 관리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배우신 위험한 음식 5가지를 메모해서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한 번씩 점검해 보세요. 그 작은 주의가 언젠가 여러분의 건강을 혹은 사랑하는 가족의 혈당 관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75세 내분비내과 전문의로서 마지막 조언 하나 더 드립니다. 당뇨는 완치가 목표가 아니라 잘 관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시고 꾸준히 올바른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억하세요. 건강한 당뇨 생활은 나이와 상관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식단과 꾸준한 관리로 언제든지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하게 늙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인 혈당 관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